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긴 연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무리 길어 보여도 끝나는 날은 있고 또 다시 새로운 날들이 시작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 너무 많은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반하장하러 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근질근질 났었습니다. 오늘 방송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방송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계속해서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뉴스가 쏟아졌는데요. 특히 여러분은 지금 불안하세요? 김문수가 정말 단일화 안 할까봐. 왜 그런 생각하세요? 김문수가 단일화 안 할 것 같아. 그것도 다 저쪽에서 작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김문수 한덕수가 단일화 하면은, 한덕수 김문수가 단일화 하면은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그것도 저쪽 얘기예요. 특히 아니 쌍권총은 왜 그러냐고요. 자, 여러분 그 사이에 김문수 후보가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죠. 아니 그 사람이 됐으면 우리 어쩔 뻔했습니까? 김문수가 됐어요. 너무 기쁜데 그 사이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김문수 흔들기예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PD님 방금 제가 보내드렸던 기사 그것만 먼저 올려주세요. 윤희숙 단일화 마음 없다면 김문수 후보 내려놓고 길 비껴라.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가 뭔데? 아니 대통령 후보예요. 저 2017년도에 홍준표 후보 시절에 당에 있어 봤거든요. 후보 짱이에요. 후보 왕이에요. 후보는 그 당에서 최고예요. 그때 제 기억에는 임명진 비대위원장님이요. 전당대회 날 사라지셨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후보가 딱 뽑히고 나니까 갑자기 비대위원장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제 후보가 생겼으니 당권은 후보 거다. 나는 이제 사라진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그런데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쌍권총 그대로 앉아있고 아니 옆에 딱 이러고 앉아있고 후보가 왔는데 여기 앉아라고 반말하는 게 나오고 뿐만이 아니에요. 윤희숙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단일화 마음 없다면 김문수 후보 내려놓고 길 비껴라.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떻게 이해가 가세요? 저는 정말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법무법인의 정준계 변호사님 모시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숙 저런 말 하면 안 되죠. 저희 징계 대상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정 변호사님 우리가 당 때 후보 모시는 거 해봤잖아요. 아이 그럼요. 후보가 짱이잖아요. 후보는 모든 거의 중심이죠. 태양이죠. 그렇죠. 자, 저게 뭐예요? 근데 일개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에 불과한 윤희숙이가 저런 얘기를 시건방지게 한다. 이거 지금 당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쌍권 좀 몰아내야 됩니다. 쌍권이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쌍권 주변에 있는 자들이 지금 이상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뭐냐면 순조롭게 진행될 단일화가 갑자기 오히려 묘하게 꼬여가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저 문장 잠깐 보겠습니다. 김문수고 한덕수고 상관없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PD님 저 부분에 줄 좀 쳐주세요. 김문수고 한덕수고 상관없다. 어쨌거나 우리 당 후보가 되실 분이에요. 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말 바꾸는 정치 이재명으로 좋게. 아니 지금요, 저 윤희숙이라는 여자가 김문수 한덕수를 이재명과 비슷하게 본 거예요. 국힘 자고 오면 하지 말고 당장 단일화 절차를 개시해. 정 변호사님. 지가 제일 높은 사람 같아요 말하는. 근데 김문수고 한덕수고 이재명으로 좋게 이렇게 말하는 건 이 꼴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꼭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는 김문수가 되느냐 한덕수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단일화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원래 말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말하면 이상해져요. 그렇죠. 근데 말을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 예.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희숙이 저렇게 말한 걸 보면서요. 방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화가 나서 들어왔어요. 지가 뭔데? 자, 지가 뭔데? 근데 PD님, 제가 지금부터 기사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이거부터 먼저 좀 주셔야 될 거예요. 자, 정 변호사님. 네. 지금요.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PD님, 지금 제가 보내드린 거 보여주세요. 지금 김문수 당에서 대선 후보 끌어내려고 해 서울로 올라간다 라고 했어요. 네. 잠깐만요. 그런데 PD님 지금 보내드리는 것도 보여주세요. 한덕수 김문수 만나러 오늘 대구행.
지금 뭐예요? 지금 한덕수는 대구행, 김문수는 서울행이에요. 아유, 저 좋은 방법 있네요. 잠깐만요. 뭐 대전에서 만나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대전에서 자, 만나면 방금 돼요. 보내드린 거 진짜 보여주세요. 대전에서 만나면 돼요. 대전에서 만나면 됩니다. 자, 여러분. 김문수 후보가 언제 단일화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왜 갑자기 김문수 후보를 달달달달달달 볶으면서 후라이팬 위에 무슨, 무슨, 뭐 튀길까요? 멸치 튀기듯이. 왜 저러는 거예요,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지금 저런 저자들이 누군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구체적인 단일화의 어떤 방식이나 주도권 문제에 있어서는 후보한테 좀 재량과 권한을 일임해 달라라는 취지인데,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날 후보로 당선되고 나서 3시간인가 4시간 있다가 쌍권이 김문수 후보를 만났다는 거죠. 근데 만나자마자 바로 7일까지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7일이 뭡니까? 3일날, 그죠? 3일날 하고 나서 4, 5, 6, 전부 다 지금 연휴잖아요. 이러고 나서 갑자기 7일날까지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물론 알아요. 빨리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는 김문수 후보도 아는데, 아니 이제 당권을 장악한 대표한테 가가지고 우리 후보한테 가가지고 두 사람이 저런 식으로 건방지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갑자기 김문수를 욕하거나 한덕수를 욕해요. 이거 누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 좋아해요. 여러분,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는 지금 우리 보수 우파의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 정말 우리에게는 나무예요. 그런데 왜? 야, 김문수가 단일화 안 하려고 한대. 야, 한덕수가 김문수 거 뺏으려고 해.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한덕수 후보는 지금 김문수 후보 우리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하면서 쫓아다니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야, 당에서 너 왜 그래 나한테. 김문수 후보 뭐라고 합니까? 이철우에게 단일화 안 한다고 나 안 했어. 나 이런 말 한 적 없어. 근데 니네 너무하잖아. 내가 언제 단일화 안 한다고 했니? 나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니네 왜 이러는 거야? 야, 이 쌍권총! 니네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람이요, 짐승이 아닌 이상은 인두급을 쓰면은 그래도 사람답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권성동은요, 자기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하는 데 있었어요. 그리고 권성동은요, 박근혜 대통령 때, 윤석열 대통령 때 2번 다 대통령을 탄핵시킨 때 있었다고요. 그럼 자기가 먼저 집에 가야죠. 그리고 권영세? 그분요, 비대위원장이 그 당의 후보가 정해졌는데 왜 앉아있냐고요. 정 변호사님, 제 기억 맞죠? 그 네. 당시 임명진 비대위원장 빨리 집에 가셨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었던 당시 임명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었지만, 가까이서 뵀을 때 특히 그날 홍준표가 후보로 당선되고 난 날, 그 다음 날 정말 없어졌죠.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아무랑도 연락이 안 됐어요. 당신 스스로 그렇게 처신을 하셨어요. 왜? 후보를 중심으로 당이 뭉쳐서 대선을 준비해야 되니까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없어져 주신 거죠. 그러니까 권영세가 왜 아직 저기 앉아있냐고요. 적어도 권영세는 없어져 주는 게 맞는 거죠. 아니, 권영세가 옆에 떡하니 앉아있고 가운데 후보 있고 또 권성동 앉아있고, 이게 뭐예요? 쌍권총? 여러분, 이거 뭐 하는 거야? 거기다가 아까 그거 유니스 거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그 쌍권총이 말입니다. 외부를 향해서 쏴야지. 아니, 왜 안으로 옆으로 놓고 싸냐고. 근데 유니숙이요, 여의도 연구원장이에요. 네, 여의도. 사실 저 사람은요, 서초갑 국회의원 자리를 지 맘대로 던지고 간 여자였고요. 저 사람을 데려온 사람은 유승민이라는 말들이 있었죠. 근데 김문수고 한덕수고 상관없다. 말 바꾸는 정치 이재명으로 족하다. 국힘 자고 오면 하지 말고 당장 단일화 절차를 개시해라. 네가 왜, 여러분, 저 여자가 왜 나서냐고요. 그러니까는 윤희숙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당원 당규상 전당대회에서 당의 후보로 뽑힌 김문수를
주저앉힐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만약에 김문수가 변심해서요, 나 당대표로 뽑혔으니까 나 끝까지 그냥 할래. 나 한덕수랑 안 할래. 이러고 만약에 갖다 쳐요.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러면 저 사람을 어떻게 끌어내려요? 딱 방법이 하나 있죠. 윤리위원회 해부에서 뭡니까? 제명시켜버리면 되죠. 응? 그러면 더 이상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당의 후보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후보직에서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가진 김문수 후보가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무엇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서, 절대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그 높은 사명감, 그 목표 때문에 자기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기다려주고, 그리고 존경의 마음으로 박수를 쳐주고 또 신뢰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디 건방진자들이 나서서 쌍권총이나 윤희숙 같은 것들이 나서가지고 어디 대통령 우리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 우리 후보한테 저런 진짜 망발 수준의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한동훈 안 돼서? 다들 억울하세요? 한동훈이 안 돼가지고 지금 화가 나세요? 아니, 김문수 후보가 되고 나니까 왜 저렇게 난리예요?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후보가 정해졌다고요. 특히 지금 윤희숙 나와서 김문수가 한덕수고 상관없다? 어디 말하는 뽐새 한번 보세요.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 아니, 자기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저게 예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당장 김문수 후보께서 저 여의도 연구원장부터 갈아쳐야 됩니다. 네. 특히 여의도 연구원장이란 저 자리에 누가 앉혔는지도 봐야 되고요. 여러분, 저 여자가 나와서 저렇게 말할 때가 아니에요. 저 사람 데리고 온 사람 누군지부터 봐야 되고요. 저 여자가 왜 저기 앉아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를 저렇게 말해요? 저런 거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말하는 뽐새 보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외부하고 싸워야 되는데 왜 내부를 보고 난리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저는요, 저게 더 화가 나요. 대통령 후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예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덕수 후보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한다는데 왜 들들들들 볶냐고요. 어디 있잖아요. 후라이팬 위에서 완전히 멸치볶음 하듯이 달달달달달달 볶으면서 한다니까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 욕도 하지 마세요. 우리 당에서 지금 할 사람인데 한덕수 후보 욕, 김문수 후보 욕 그렇게 하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저들의 이간질에 놀아나는 거예요. 저는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단일화 합니다. 누가 될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합니다. 단일화 한다고요. 한덕수고 김문수고 김문수고 한덕수고가 상관없다가 아니고요. 한덕수 소중하고 김문수 소중하다고요. 이재명이랑 비교하지 말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일화가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는 척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우리의 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단일화는 되는데 단일화의 방법이나 시점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5월 11일 날 후보 등록하기 이전에 단일화를 하면 누가 되든지 간에 국민의힘 후보 2번을 달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지 않겠냐. 근데 그때까지 못하고 만약에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혹시나 한덕수 총리가 로 단일화가 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는 없고 무소속 후보지 않습니까? 그럼 무소속 후보는 번호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11일 이전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그쵸?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근데 거꾸로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단일화가 물 건너가는 건가요? 그것은 또 아니에요. 아무튼 김문수 우리 후보한테 100% 1000%의 자기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김문수 이분이 원래 자기가 한 말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단일화 할 건데 이왕 단일화 하는 김에 가장 최선의 방법, 최선의 시기에 단일화 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 쌍권총이나 저 윤희숙 하듯이 저렇게 하는 거는요, 제가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단일화를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PD님, 제가 보내드린 거 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누가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윤희숙 얘기했죠. 권영세, 김문수 단일화 약속 무너뜨리면 국민 배신. 아니 왜 네가 자꾸 우리 후보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 후보한테 이상한 소리 하는 건요. 윤희숙, 권영세. 아니 왜 내부에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권영세, 김문수 단일화 약속 무너뜨리면 국민 배신. 근데요 여러분. 김문수 후보가 안 하겠다 그랬어요? 안 하겠다고 말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니네가 말하는 그런 식으로 갑자기 7일 날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전부예요. 방금 보내드린 거 다시 아까 건데 다시 보여주세요. 김문수 후보는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단일화 안 한다고 나 안 했어. 근데 니네 왜 이러는 거야? 단일화 안 한다고 나 말한 적 없어. 시점은 언급 안 했어. 왜? 나도 좀 준비 좀 하자. 그런데 1번 뉴스 보여주세요. 김문수, 한덕수 오늘 오후 공보물 사진 영상 촬영 단일화 지연대 준비 차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보물을 찍고 있어 양쪽으로. 자, 정 변호사님 저거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11일 날까지 후보자가 등록을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서류 중에 공보물에 들어갈 사진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양쪽 다 전혀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보물용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두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5월 11일까지 단일화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더 극적인 어떤 단일화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후보로 등록하고 난 다음에 단일화가 되는 것도 멋지게 단일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서 뭐 저렇게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미리 해두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물론 빨리 하면 좋겠죠. 왜? 빨리 하면 그래 돈도 좀 남고 빨리 하면 이거 비법인데요. 빨리 안 하는 게 좋은 것도 있다니까요. 왜? 지금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 지금 재명이가 어디 갔나요? 이재명 어디 갔나요? 이재명 다 까먹었어요. 지금 모든 관심이 다 국민의힘이에요. 야 있잖아 김문수하고 한덕수하고 단일화 할까? 야 한덕수가 김문수 쫓아갔는데 김문수는 지금 서울 갔대. 대구로 갔는데 서울 왔대. 그럼 대전에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가능해? 이런 이야기들 자체가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과연 두 사람이 만날까? 무슨 얘기를 할까? 과연 단일화 할까? 이런 모든 거에 관심이 다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요, 이재명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지금 민주당은요, 진짜 멘붕이 왔다니까요. 왜? 김문수가 됐어! 김문수, 어떡해! 김문수보다 홍준표가 낫겠다. 야, 한동훈, 너 왜 그런 거야? 네가 좀 잘했어야지. 민주당 지금 멘붕이에요. 그뿐입니까? 이재명 지금 파기환송돼서 재판이 15일에 갑자기 떡하니 잡혔어요. 그래서 저기요 지금 이거 우리 안 받으면 안 될까요? 했더니 네 군데에서 전방위적으로 이재명한테 딱 줬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말씀하시죠? 재판을 해야 네. 돼요. 15일 날 한대요. 이재명이 이제 받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내 손에 받았어. 여러분 지금 이재명은요 이걸 안 받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 손에 받았어. 송달된 거죠. 15일날 재판이에요. 그런데 저 재판 안 가겠습니다.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와도 돼. 너 재판 안 와도 우리 그 다음 날짜 잡으면 돼. 그럼 그때도 저 못 가는데요. 괜찮아. 너 안 와도 재판 진행돼. 자, 민주당 지금 난리 난 거 맞아요. 아니 거기다 하나 더 얘기해야죠. 네. 자, 한 번 불출석을 하면 그 다음에 기일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잡는 기일은 며칠이나 시간을 줘야 되나요? 그런 규정 없어요. 바로 그 다음날, 다다음 날도 잡을 수 있는데 뭐 좀 여유 있게 주더라도 일주일은 제가 보기에 안 넘을 것 같고요. 그날 또 불출석하면 뭐예요? 그냥 선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재판을 진행해서 그냥 결심해서 선고까지 할 수 있어요. 선고까지. 그러니까 15일 플러스 7일 하면 22일쯤 되면요.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죠? 네, 여러분 지금 저들은 민주당한 멘붕이 왔어. 난리가 난 거예요. 보여드릴게 2번입니다. 조희대를 탄핵하려고 하고 있어요. 야! 대법원장! 탄핵하자! 그런데 탄핵하면은 이재명 무죄라고 얘기했던 이흥구 대법관이 재판장이 유력하대요. 그러면 탄핵하면 되겠네. 근데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탄핵도 못해요. 탄핵 카드 쓰고 싶은데. 아니 탄핵 카드를 쓰고 이흥구가 저기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확정 판결하지 않는 그 상황이 훨씬 더 이재명한테 불리한 어떤 상황이죠.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3번입니다. 희한한 건요. 이재명 유죄 파기 환송을 잘못된 판결이라고 하는 사람이 42%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하죠. 이 무슨 퍼센트인 줄 아세요? 이재명 지지율과 맞습니다. 이게 3번 뉴스. 42%가 네. 42%가 뭐냐면 예전에 탄핵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문재인이 당선됐을 때의 퍼센트 42%예요. 얘네들은요. 어째봤자 42%예요. 그러니까 진보당의 표가 붙으면 48%. 그죠? 그리고 민주당 쪽 표는 42%. 그겁니다. 자, 그러면서 4번 뉴스입니다. 야, 이재명 판결 30년간 난 듣도 보도 못했어. 6만 쪽 정도는 한나절 만에 읽는다고? 야, 6만 쪽을 어떻게 읽어? 자, 여러분 제가 정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이 6만 쪽 읽는데 2, 3주 걸린다는 말도 나오던데요. 근데 첫 번째 뭐가 잘못됐냐면 반나절이 아니라요. 이거 지금 뭐냐면 대법원에 올라간 게 언제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판결 선고 때까지 두 차례의 심리가 있었고 시간이 한 10여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절에 통독한 게 아니고요. 한 10여일의 시간이 있었어요. 대법관들한테.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사건의 쟁점은 하도 언론에서 보도를 해가지고요. 읽어보지 않아도 뭡니까? 우리도 알듯이 대법관들도 다 아는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팩트에 관한 문제가 없어요. 자, 사실관계를 인정하는데 A로 인정할 거냐 B로 인정할 거냐 만약에 그런 문제라면 기록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사건은 그게 아니라 사실관계는 뭡니까? 1심에서고 항소심에서도 똑같아.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판단할 건가의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양이지만요. 특별히 읽어볼 부분도 없어요. 아니 이 기록을 보는데 말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1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 다 보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만 타다다닥 빨리 찾아갖고 보는 게 능력이잖아요. 이 대법관들이 저도 그 정도 능력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현직 판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 판사 정도 되면은 아마 저 판사 거의 꼴통 판사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6만 페이지가 다 중요한 페이지가 아니에요. 6만 페이지 중에서 쓸데없는 자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얼만큼 능력 없는 판사인지는 모르겠지만 6만 쪽을 어떻게 다 읽어? 대법관님들 해요. 그래서 이런 핑계까지 대고 있는데요. 5번입니다. 저 오늘 방송 준비하다가요. 엄청 웃었어요. 잘못 없는 나한테 눈을 기고 악감정 가짜뉴스 때문이야. 여러분 이재명이 미쳤나봐요. 잘못이 없는 나한테 눈을 기고 악감정 가짜뉴스 때문. 무슨 가짜뉴스 때문이에요. 형수한테 욕하는 그거 가짜뉴스예요? 제가 이재명이 이제 돌았나봐요 하고 있었는데요. 자, 6번입니다. 이재명 재판 날짜 대선 후로 연기해달라고 하니까 법원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아니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 너무 많이 미뤄온 거예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한송심 사건뿐만 아니라요.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게 모두 몇 건? 5건이잖아요. 근데 뭐 재판하면은 아이고 뭐 국회에 뭐가 있다부터 시작을 해갖고 계속 미루다 보니까 이 판사도 이거 이래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재판 연기 안 해줘 이렇게 된 거죠. 13일 날 지금 대장동 재판이 있대요. 27일에도 재판 날짜를 아예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불출석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길 그동안 너무 많이 배려해줬잖아.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는 못 빼. 그러니까 예정대로 진행할 거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제가 아침에 고성국 박사님 방송을 봤는데 제가 너무 웃었습니다. 7번인데요. 이재명이 윤석열이 국민의 겨눈 총탄보다 강한 게 투표지라고 했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저 말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하는 모택동 말을 잘못 배워서 저렇게 이재명이 얘기한 거래요. 정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계엄을 했을 때 국민을 향해서 총을 겨눈 적이 있어요?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응? 건방지게 이 아래를 향하고 있는 총을 잡고 막 뒤흔든 이상한 여자애가 하나 있었던 건 다 알고 계시죠? 계엄군 중에 그 누구도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눈 사람이 없는데 벌써 거짓말을 해요.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총탄보다 강한 게 투표지. 맞아요. 요번에요. 얘네들이 그 입법 독재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자기네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아나무인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좀 무너뜨리려고 하는 얘들한테 총탄보다 강한 투표로 응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8번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재명이 이제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또 시작. 못하게 막아야 살 길 생긴다. 근데 내란을 언제 했고 또 시작이래요. 이게 약간 이게 대선 후보로 뛰다 보면 좀 이렇게 살짝 멘탈이 이상해질까요? 벌써 3차 내란이라고 그러던데요. 네, 그런데 자, 제일 놀라운 뉴스입니다. 9번입니다. 정청래가요. 야, 우리 대통령도 2명 탄핵한 국민인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법원장 탄핵해! 저 이렇게 정청래가 말하는 거 보면서요. 아니, 대통령 2명도 탄핵한 국민인데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대법원장이 왜 못해요? 정 변호사님 아니에요? 중요한 건 국민이 탄핵한 게 아니죠. 민주당 애들이 선전선동을 해서 탄핵을 한 겁니다. 대법원장 뭐라고 정청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법원장 탄핵하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민주당이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하는 것은 불감청 고소원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요. 꼴보기 싫은 사람 뉴스가 나왔습니다. 10번 뉴스입니다. 김장하와 문형배가 서로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김장하라는 사람이 문형배에게 장학금을 줬대요. 근데 댓글에 참 재밌는 댓글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장학금을 주고 정말 키웠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장학금으로 살인자가 되었대요. 아니,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장학금을 준 사람은 살인자를 키웠으니까 죄가 있을까요? 댓글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김장하가 문영배에게 장학금을 줘서 문영배를 만든 것은 정말 좋은 법관을 만든 걸까요? 괴물을 만든 걸까요? 요란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한다면이라는 말을 보고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해가 요란한 소수예요. 침묵하고 있는 다수가 더 무서운데 저 진짜 묻고 싶어요. 문영배, 너 정말 사이트 들어가서 글 썼니? 봤니? 그리고 정말로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 다음 뉴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좌파들은요. 조직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선전선동을 가지고 국민들을 오도한 것이 지난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지 않습니까? 왜? 조직된 그들이 소수가 음모론적으로 다수를 선전선동해서 쏘아넘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엉뚱한 소리가 돼버린 거죠. 네, 지금 댓글 재밌는 댓글이 있습니다. 11일까지 단일화하지 않으면 권영세가 사퇴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댓글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김문수 후보님 11일까지 단일화하지 마세요. 권영세 사퇴하게요. 멋져요. 네, 그런데 지금요 11번 뉴스입니다. 일단 한덕수가 29%, 김문수가 19%. 한덕수가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정 변호사님. 예, 이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김문수 우리 후보 입장에서만 조금 서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8강에서 4강에서 양강까지 가가지고 어렵게 됐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그냥 하루아침에 사흘 만에 내놓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내놓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자기가 되고 싶은 생각들은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좀 자기가 좀 어렵고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시간을 조금 끌어서라도 내가 한번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욕심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김문수 우리 후보도 그런 생각할 수 있다라고 봐요. 다만 데드라인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명백한데 그것까지 넘기면서도 시간을 끌어서 나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라고 할 정도의 또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기다려야 된다. 뭐 11일 이전에 하면 좋겠는데요. 저는 11일이 혹시 안 되더라도 조금 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시간을 끌더라도 그 정도는 우리가 감내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걱정은 그거예요. 만약에 무소속 상태에서 나중에 중간에 11일이 넘어가서 혹시라도 저희 우리 국무총리께서 한 총리께서 되면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에서 합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까지 종합적으로 잘 감안을 하셔서 합리적인 시기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에 단일화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여론조사 믿냐 이런 얘기하는데 김문수 후보도 여론조사로 지금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가 이거 맞고 저거 틀렸냐 이거 틀렸냐가 아니라 어쨌거나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원래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와의 단일화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동훈은 이렇게 세웠죠. 그 세모였잖아요, 세모.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김문수를 찍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나 단일화 안 한다고 한 게 아니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김문수 후보를 믿고 지지해야 되고 단일화 하면 어때요? 김문수 후보가 이기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정 변호사님? 제가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국회의원 출마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제가 공천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였거든요. 그래서 당선이 돼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딱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그래갖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천 받은 거 축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바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이 같이 일을 하기 좀 어려우니까 미안한데 좀 사직서를 내달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아니, 오늘같이 나한테 좋은 날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하루 정도는 시간을 주거나 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축하한다는 말을 하자마자 바로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건 정말 예의 없는 거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제가 좀 따졌어요. 그랬더니 되게 미안해 하면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한 적이 있거든요. 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저는 쌍권의 태도는 매우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후보가 돼서 전당대회에서 멋지게 연설했어요. 단일화 하겠다고도 말했어요. 그랬더니 3시간인가 4시간이 지나갔고 쌍건이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5월 7일까지 단일화를 해야 된다. 어디 시건방지게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여러분, 김문수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후보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문수라는 분은 보수 우파를 위해서 이재명은 안 돼. 저자는 아니야. 저 사람이 대한민국을 꿀꺽하게 하면 안 되라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대한민국의 후보가 되려고 나온 거예요. 후보가 됐어요. 이제 1단계 관문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이기면 돼요. 이겨서 그 다음에 뭘 하면 되죠? 쌍권 내보내고 꼴보기 싫은 윤희숙도 내보내고 꼴보기 싫은 사람 다 내보내고 한동훈도 좀 조용히 하게 하고 조용히 하게 할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래서 진짜 큰 테트를 만들어서 이겨야죠. 여러분, 후보만 되면 뭐합니까? 이겨야죠. 뭐 당권 잡으려고 한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요 17번입니다.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우리 김문수 너무 믿었어. 사기 행각이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윤희숙, 권영세, 권성동, 이제는 김문수 너무 믿었다. 사기 행각? 자, 자기 당의 후보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역시 만만치 않아요. 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9번입니다. 당무 우선권이다. 정 변호사님, 당무 우선권이 뭡니까? 예, 당무 우선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당에 당대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원내대표도 있고 다 있잖아요. 원래 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당대표 또는 비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선 후보가 되면요. 대선 후보가 비대위원장보다도 앞서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짱이 되는 거죠. 짱이. 그러니까 의사결정 권한이 비대위원장한테 있는 게 아니고 원내대표한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후보한테 있는 거예요. 그 규정이 당무우선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 같은 자리는 뭡니까? 그 임명직이거든요.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한 다음에 비대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데 당무우선권을 가진 후보가 협의를 한 다음에 내가 임명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을 임명할 수 있어요. 근데 임명을 했는데 갑자기 뭡니까? 아, 이거 안 된다 그러면서 기존에 하던 뭐 이양순과 하는 사람이 계속 하겠다 이랬건 그 하는 거는 이거 덤비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당무 우선권에 기해서 얘기하면 그거를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여차여차하고 저차저차하고 이런 점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덤벼들잖아요. 그리고 이양순과 하는 자가 또 뭐라고 하면서 한마디 했잖아요. 고개 빳빳이 쳐들면서 윤희숙처럼 그런 식으로 하니 여러분들이랑 화가 안 나겠습니까? 자, 22번입니다. 그래서 당이 최종 후보로 보지 않고 끌어내리려고 한다. 온갖 수모까지 이런 기사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기사 잘 보면 뭐가 느껴지세요? 뉴스들이요. 야, 김문수가 지금 이제 당에서 왕따야. 야, 김문수를 당에서 지금 팽시키고 있어. 여러분 이게 이간질이에요. 이게 이간질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6번입니다. 야, 무소속 한덕수는 자금력에 한계가 있어서 김문수 측에서 단일화 미루나? 정 변호사님 이거 완전 이간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내부에서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아이디어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김문수를 위한 것인 것처럼 하면서 아부 떠는 자들이 전 있다고 봐요. 김문수 후보가요.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위태로움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요. 본인을 일심만을 생각하면은요. 저게 좋은 방법 맞아요. 아니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당권 장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김문수 후보를 그렇게 만들면서 옆에서 뭡니까 기생하려고 하는 자들이 당연히 있죠. 자, 정말 꼭 보여드릴게요. 27번. 이거 보시면 정 변호사님도 이해가 확 갈 거예요. 27번. 윤희석. 단일화 확률은 30%야. 무소속 한덕수 완주 못해. 그러면서 28번. 민주당에서요. 국민의힘의 바지 후보 단일화 사기극 노욕과 노욕의 대결이야. 국민의힘의 바지 후보. 야, 김문수 너는 바지 후보야. 바지 후보가 사기치고 있고 노욕과 노욕. 김문수도 노땅, 한덕수도 노땅. 할배 둘이서 난리야. 여러분 이거 지금 MBC 뉴스예요. MBC 뉴스가 뭐라고 쓰고 있는지 보세요. 저들은 지금 단일화 반대. 단일화 반대일세. 단일화는 절대 안 된다. 정 변호사님 그 뜻 아닙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나 한 총리께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런 게 많아서 절대 안 될 거야라고 계속 뭡니까 독을 뿌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를 바라면서 선전선동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후보와 우리 한 총리께서는 단일화를 합니다. 다만 뭐가 남아있냐? 단일화를 하는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 조금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걸 일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기득권을 가진 김문수 후보의 고뇌에 찬 결단만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뇌에 찬 결단을 막 하려고 하는데 옆에 가서 단일화해. 그럼 그게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 있겠어요? 응? 누가 원하는 거예요? 민주당 애들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노욕은 박지원이지, 박지원. 박지원이 있는데 무슨 노욕이에요. 자, 그러면서 31번입니다.
한덕수 배우자 무속 심취 의혹 질문에 박지원 새빨간 거짓말이다. 정 변호사님, 네. 이거 지금 기자 간담회 같은 걸 하셨나 보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런데 여기에서 무속 심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박지원이 거짓말이라고 지금 밝혔어요. 그 박지원이 거짓말한 거죠. 국가정보원장까지 했던 사람이 새빨간 거짓말을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아무렇지 않게 했다. 너무나도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마음 같아서는 박지원을 고발하려고 하고 싶지만 그래도 DJ 시절에 비서실장으로 같이 근무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취소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럼요. 고소하세요. 자, 29번입니다. 그 김문수 캠프에서 김재원이라고 하는 전 최고위원이 김문수 선출 3시간 만에 단일화 밀어붙였다. 백드롭 교체조차 거절했다. 그런데 선출 3시간 만에 단일화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화가 날만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천 받아서 좋아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사표 내라고 대형 로펌 제가 옛날에 법무법인 광장에 근무했었는데 아니 세상에 그만 사표 내라는 거예요. 그 화 안 납니까? 저는요, 그래서 우리 김문수 후보의 저 마음이 제가 그런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해가 돼요. 어떻게 선출 3시간 만에 와가지고, 그쵸? 쌍권총이 와가지고, 야, 5월 7일까지 단일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라고 의중을 떠보는 게 아니라, 지네들이 마치 뭐 윗사람인 것처럼 단일화 하라고. 그것도 뭐예요? 7일까지. 내일까지 단일화를 하라고 저렇게 하면서 막 말을 하면, 아니, 아무리 우리 김문수 후보가 부처님 반토막 같으신 분이더라도 그 말에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김문수 후보가 사람들 다 빼고 한덕수 후보랑 둘이서 1대1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국민의힘에 쌍권총 끼지 말고, 국민의힘 끼지 말고 둘이서 만나요, 둘이서. 그런 다음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둘이서, 아니, 가위바위보로 후보 정하고 이런 거 말고요. 우리 둘이서 진중하게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네가 되든 내가 되든 우리 둘 다 나이 많지 않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자. 이제 제가 댓글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한덕수 싫다. 김문수 싫다. 이러는데 여러분 제가 그럼 퀴즈 하나 낼까요? 자, 김문수, 이재명 누구 뽑을 거예요? 그럼 또 낼까요? 한덕수, 이재명 누구 뽑을 거예요? 우리는요. 먼 경우가 있어도 누구 뽑을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둘 다 소중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뿐이 아니죠. 황교안도 욕하면 안 되고 우리 쪽에서 나온 사람은 욕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윤희숙 거 한 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PD님? 자, 여러분 봐봐요. 윤희숙이라는 자가 단일화 마음이 없다면 김문수 후보 내려놓고 길 빗기래요. 이게 자기 당의 후보한테 할 말인가요?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예요. 그럼 윤희숙 너는 이재명 뽑을 거냐? 제가 왜 화를 내냐면요.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자, 다시요. 김문수 뽑을래요? 이재명 뽑을래요? 뻔하죠? 그럼 한덕수 뽑을래요? 이재명 뽑을래요? 뻔하죠? 그럼 황교안 뽑을래요? 이재명 뽑을래요? 뻔하죠? 너무 뻔해요. 이건 뻔한 거예요. 그러면 다 소중한데 저기 뭐예요? 김문수고 한덕수고 상관없다. 야, 김문수 한덕수가 네 동생이냐? 네 친구냐? 얼굴 좀 보여주세요, PD님. 야, 진짜 김문수고 한덕수고 상관없다. 맞아요. 윤희숙 네가 뭔데? 딱 맞는 댓글이에요. 아니 네가 뭔데? 아니 여의도 연구원장이 저런 얘기하는 자리예요, 정 변호사님? 저 여의도 연구원장 저 잘라버려야 돼요, 저거. 진짜 말입니다. 사실은 선거 국면에서 여의도 연구원장 역할이 중요한데 저런 발칙한 이야기를 하는 윤희숙은 당장 잘라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댓글 보니까 윤희숙은 정신이 가출했을까요? 그 윤희숙은 총선 생각해서 내부 총질. 맞아요. 여러분 걱정돼. 한덕수가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 걱정되고 이렇다고 썼는데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하는 말 다 이해해요. 그런데
합주기가 됩시다. 합!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후보 쪽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부 총질하지 말자. 합!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입니다. 절대 나쁜 얘기하면 안 돼요. 합! 한덕수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합! 우리가 왜 나쁘냐. 이재명이 지금 우리 싸울 대상이에요. 근데 윤희숙 이재명 얘기한 거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윤희숙이 이재명 얘기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자, 그 와중에 33번이에요. 홍준표 당이 날 버려 인생 산막 위에 잠시 미국행. 이건 제가 짧게만 멘트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선 때 빗자루도 끌고 와야 된다고 하신 분이 저분이에요. 당을 나가면 어떡합니까 대선 때. 그리고 선거 때 아니 왜 투표 안 하고 어디 가냐고요. 선거 끝나고 온대요. 여러분 가족 4명 투표권 당이 날 버려. 할부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인생 산막 위에서인데 인생 2막은 들어왔어도 인생 3막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34번입니다. 안철수는요. 한동훈이 당원 모집 나서서 대선 패배 후 대표직 노리나. 어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입 퇴! 부정적인 말 하지 마. 정 변호사님. 네. 대선 패배 후 왜 저런 말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가 대선 패배 후 대표직을 노리고 있었는데 한동훈이가 먼저 당원 모집에 나서니까 열받아가지고 저렇게 얘기했는데 지 속마음 들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선 패배 후? 여러분 대선 패배 후? 한동훈이 당원 모집에 나섰대요. 여러분. 그런데 한동훈 얘기 조금 더 해줄게요. 35번 안철수 계엄 대국민 사과하자. 윤석열 탈당시키자.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계엄에 대한 사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그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도 이미 계엄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근데 왜 또 추가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안철수 너나 혼자 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 얘기는 답을 꼭 드릴게요. 철길님, 아투TV는 왜 한덕수를 밀어주려고 하나? 근데 제가 언제 밀었나요? 김문수 욕하지 말라고 지금 윤희숙하고 제가 방송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언제 김문수 욕하지 말라고 쌍권 욕하고 있고 김문수 욕하지 말라고 윤희숙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언제 한덕수를 밀었나요? 억울합니다. 철길님 억울하다. 자 안철수가 계엄 대국민 사과하래요. 윤석열 탈당도 하래요. 안철수 탈당 좀 안 합니까? 자 36번입니다. 한동훈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이럴 줄 몰랐니? 나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지? 정 변호사님 저 멘트 보니까 이준석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말을 못되게 합니다. 그럼 김문수랑 한덕수 두 사람이 단일화가 이럴 줄 몰랐냐라는 의미는 뭡니까? 이 정도 갈등도 없이 어떻게 단일화가 돼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문제인데 두 사람이 바로 만나가지고 바로 단일화합시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한동훈이가 정치를 잘 모르는 거죠. 저 이럴 줄 몰랐냐 이런 식의 표현은요. 나중에 제가 보기에 스스로가 되게 부끄러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동훈이요. 요즘 먹방을 찍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댓글이 그냥 계속 먹방 찍어라. 딱 어울린다.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깨질 줄 몰랐니? 나만 막으면 된다 그랬지. 나만 막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가 하는 거니까 김문수가 오히려 더 난리치지. 메롱 거의 그 분위기예요. 그런데 얘 정말 이상한 애 같아요. 37번이에요. 저기 댓글 하나만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덕수 뽑을 거면 LI 이재명 뽑는다. 전 이분 우리 쪽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자 봐봐요. 라방 정 변호사님이 아까 저보고요. 라방이 뭐예요?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료 하니까 정 변호사님이 막 웃더라고요.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슬프진 않아. 사이코네. 정 변호사님 저거 이상하네요? 제가 보기에도 이상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라방을 찍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네.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이면 뭔가 경선에 저희가 승복했으면
그러면 우리 대통령 후보 또는 뭐 한덕수든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의 당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게 보수파, 건강한 보수파의 기본적인 태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냐, 갑자기 한동훈과 그 패거리들이랑 나서가지고, 당원 가입합시다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또 막 라방을 해. 그러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슬프지 않아. 이런 얘기는 하고, 먹방인 하고 이러고 있는 걸 보면, 이거 정말 좀 뭐랄까, 우리 보수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한동훈이요. 저 방송을 찍으면서 앉아가지고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와, 진짜 저 동갑이거든요. 저쪽 멘탈은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노래도 틀고 그런다며요. 뭐 그렇다고 하니 저는 제가 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 노래. 그런데 38번인데요. 김상욱이요. 내 꿈은 참 보수 정치인이야. 참 보수 정치인. 여러분, 내 꿈은 참 보수 정치인이야.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닌 수구야. 근데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 민주당이 더 보수 같다는 얘기도 했대요. 이런 말을 왜 하냐면요, 이제 지가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김상욱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동훈이가 후보가 되면 안 떠난다고 했거든요. 한동훈이가 후보가 안 됐잖아요. 네. 그 말은 떠난다는 자,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40번입니다. 민주당에서 입당 제의받은 김상욱, 한동훈 최종 후보 되면 국힘 잔류. 이제 상욱이는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기 위해서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수구고 오히려 진정한 보수는 민주다. 그래서 나는 민주로 간다. 왜? 나는 참 보수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자기 논리를 만들어서 민주당에 입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웃기세요? 김상욱이 보면은 참 보수 정치인이 지 꿈이에요. 근데 저 친구가 변호사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워요? 아니, 변호사가 저런 변호사도 있으니까요. 네. 이재명도 변호사예요. 아니, 그래서 이재명은 차라리 자기 색깔이 있죠. 저 친구는 진짜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여러분, 저는요, 사람들이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국민의힘 정말 징글징글해서 떠나고 싶다. 국민의힘 탈당하고 싶다. 근데, 한동훈은 국민의힘에 지금 당원 가입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떠나면 돼요? 떠나면 안 되죠.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왜? 지금 우리가 떠나면 그 당을 누가 차지해요? 뻐꾸기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착같이 더 당원 가입을 해야죠. 그리고 말이라도요, 누구 되는 거 보느니 이재명을 찍겠다? 아니, 이재명을 찍으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그 나라를 만들겠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어떻게 아니, 되냐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재명 찍겠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쪽 사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재명을 지금 찍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은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요, 여러분, 이준석은 뭐라는 줄 아세요? 난 니네 당 안 간다니까. 나 단일화 안 한다니까. 나 단일화 한다고 하는데 넣지 마.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근데 이준석을 자꾸 단일화 하려고 합니까? 정 변호사님, 이준석 지금 단일화 하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은 단일화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단일화를 자꾸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진군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절대 단일화를 안 할 거예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준석이랑 단일화 하자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당원 탈퇴하시면 안 됩니다. 댓글에 보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41번 뉴스입니다. 정 변호사님 끔찍한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뭐죠? 중국 간첩이 독일에 이어 필리핀에서도 체포가 됐어요. 선거 개입 의혹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자, 중국 간첩이요. 독일에 이어서 필리핀에서도 체포가 돼서 선거 개입 의혹이 있대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필리핀에서는요, 대통령이 페르디난디 마르코스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당, 야당이 뭐냐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에요. 잘 아시죠? 그 아주 폭력적인 대통령, 유명한. 그런데 총선과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리핀은요, 친중파와 반중파, 친중파와 친미파의 대립이 벌써 일어나고 있대요. 현 정부는 뭡니까? 친미파죠. 거기에 반해서 두테르테 전 대통령 세력은요, 친중파예요.
대한민국은 아직 친중과 친미로 당이 나눠져서 싸우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민주당이 친중이죠. 우리는 친미당이고. 그래서 이 필리핀에서 벌어지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데, 이 필리핀에서 보면은 이 총선과 지방선거에 친중 성향의 어떤 지원을 받은, 중국의 지원을 받은 단체가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대한민국에서도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주 긴장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번 선거는 친중 대 친미파의 선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100% 다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친미냐 친중이냐 또 중국이냐 미국이냐의 싸움은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 와중에 42번 뉴스입니다.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였습니다.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고 한덕수, 김문수 두 분이 18% 그렇게 나왔습니다. 두 사람을 합산을 해도 조금 상당히 적잖이 모자란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무조건 단일화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일화를 왜 하느냐라고 묻지 마시고요. 단일화는 해야 하는데요. 아까 아시아투데이 속보 좀 PD님 띄워주세요. 김문수 당에서 대선 후보 끌어내리려고 해서 후보 일정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님, 네. 지금 일단 후보 일정을 중단한다고 하거든요. 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쌍권 사퇴하십시오. 그리고요. 그렇죠. 쌍권 사퇴하고 그다음에 김문수한테 당무 우선권 인정하시고, 그리고 김문수 측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단일화에 대한 원칙적으로 단일화하겠다는 입장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절차, 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말씀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방금 올라온 속보 하나 지금 띄울게요. PD님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방금 한 거 지금 올릴게요. 김문수 두 번이나 대통령 못 지킨 당 경선 세 차례나 왜 했나? 정 변호사님 저거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게 지금 저 얘기가 왜 나냐면 쌍권이 후보가 되자마자 3시간 만에 가가지고 바로 단일화 7일까지 하라고 얘기하니까 저런 말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선 3차례나 왜 했어요, 진짜? 경선 3차례 할 이유가 있습니까? 7일까지, 만약에 내일까지 단일화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쌍권이 김문수한테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의중을 물어봤어야죠. 자, 우리 후보 되셨는데 단일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 그 다음에 우리 후보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야죠. 어디 건방지게 지네가 가가지고 7일까지 단일화를 해라 이런 소리를 해요. 응? 당장 사표 내세요. 두 사람 다. 자, 정 변호사님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됩니다. 시점에 관한 문제들은 있으나 저는 김문수 후보가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 헌신과 희생의 단일화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시기나 상황, 여건들을 고려해서 11일 이전에 단일화하는 문제도 전격적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전에 김문수의 이런 정말 헌신적인 자기 희생의 결정을 오히려 뭡니까? 못하게 막는 저 쌍권을 포함한 윤희숙 이런 자들 전부 다 쳐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당내 경선 왜 한 거예요? 돈을 몇 억씩 받아가면서? 정말 왜 한 거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지금요, 종편, MBC, KBS, 언론 다 이간질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일화 됩니다. 한덕수, 김문수, 한덕수 두 분은요, 둘이 만나십시오. 단일화 됩니다. 보수 우파, 자유 우파 국민들 눈물 흘리지 않게 둘이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단일화 됩니다. 이간질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머 김문수가 변했나봐 사기꾼이야.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기 봐봐 진짜로 한덕수 어쩌고 저쩌고 올라불라 믿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국민의힘 안에 있는 뻐꾸기들이에요. 쌍권 나가십시오. 윤희숙 나가십시오. 쌍권 체제에 있던 사람들 다 내보내십시오. 한동훈의 찌끄러기들 다 내보내십시오. 이준석도 데리고 오면 안 돼요. 국민의힘이 지들 집이에요. 이준석을 왜 데려옵니까? 이준석 오면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 저기 안철수랑 단일화하면 오히려 표 떨어져서 진다고 얘기했던 자가 누구예요? 이준석이었잖아요. 특히 이준석은 단일화하면 오히려 표 떨어집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심행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에게 욕하는 사람들 다 윤리위 회부하세요. 누구? 아까 욕했던 사람 있죠? 윤희수! 그리고 그게 뭐? 김문수는 사기다? 쌍권! 윤리위 다 회부하십시오. 국회의원. 네. 그리고 언론 믿지 마십시오. 내일 5시 유여회의 적반하장에도 정확하게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여회의 적반하장 들으니까 좀 답답함이 내려갔죠?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재명이 유죄라고 했죠? 이재명이 유죄라고 했잖아요. 자, 구전녹삼 정 변호사님 한 잔 드시고 귀한 날, 귀한 분을 위한 최고의 선물 구전녹삼. 오늘은 나라를 생각하는 귀한 분들을 위해 애국녹용 구전녹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비싸고 귀하다는 러시아산 아바이스크산 원용에 국내산 약재 등을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합성 첨가물을 넣지 않았습니다. 아투TV를 통해서 특가 세일을 마련했습니다. 0504-0824-2172 구전녹삼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전문 상담원이 연락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사실 이양수도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김문수 후보가 잘하고 계시고요. 단일화는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단일화를 해서 시너지를 확 낸 다음에 거기서 후보가 되면 저는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쌍권총은 빠지고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제가 수수 커플이라고 했잖아요. 수수 커플. 이 뜻은 뭐냐? 우수할 수, 우수, 합치면 시너지 폭발. 수수 커플. 아자. 화이팅! 법무법인회 정준기 변호사님과 방송했고요. 우리 오늘 박경련님은 안 계시네요. 우리 강산 PD님 휴일날 고생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5시에 화끈하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유여회의 적반하장 오늘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무조건 힘내요. 민주당은 지금 멘붕이고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크로스 단일화. 근데 이 두 분이 치명적인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